지금까지 이런 집은 없었다. 쓰레기집입니다 라고 할 만큼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물이어도 사랑을 주면 저한테는 보물이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아 보물로 재탄생한 쓰레기집?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오래된 집의 가치를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이 깊은 산속에는 또 어떤 분이 사실까요? 타샤 투더라는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무조건 죽기 전에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대. 일에게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죠. 철 지난 것일수록 더 대접받는답니다. 버리는 거를 쉽게 잘 못해요, 제가. 버리는 거 있으면 이게 정말 버려야 될 거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 집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시간이 다 되었거나 이제 뭐 목적성이 다 된 친구들인데 다시 여기 와서 새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오늘은요, 쓸모없다 버려진 것들로 보물 같은 집을 만들어낸 귀한 분들의 이야기를 탐구해 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 오늘은 야, 오늘은 우리가 경북 성주로 왔습니다. 야, 산 좋네. 어이 소장님 왜 내 멘트를 뺏고 그러셔? 그럼 이건 내가 해야겠다. 오늘 힌트는 뭔가요? 자작나무 있는 집을 찾으세요. 자작나무요? 자작나무는 그 남방 한계선이 강원도 쪽 아니에요? 이 경북에서 안 자랄 텐데요? 해발 400고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자작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저기 자작나무들 있다. 이야, 와, 여기서도 자라긴 잘하는구나. 이야, 근데 역시 운치 있고 멋있다. 이야, 이거 한두 그루도 아니고 숲이네, 숲. 어떤 분이 살고 계시려나요? 진짜 외국집 같다. 소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두 분 마치 이 동화 속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에 왔습니다. 오. 아내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으시네. 어떻게 이 댁에만 자작나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네. 빨강머리 앤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자작나무 숲처럼 해보고 싶어서 다 심은 거예요. 한 120주 정도를 식재했는데 실제 살아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이제 30그루 살아남은 것 30. 같아요. 나머지는. 네. 근데 분위기 정말 너무 좋네요. 집 주위에 부부의 허리춤 높이의 작은 묘목을 둘러 심었는데 이렇게 커졌다네요. 그게 무려 15년 전 이야기랍니다. 안녕하세요. 빨강머리 앤을 좋아하고 타샤처럼 살고 싶은 이경숙입니다. 그 옆에서 애네 집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옆지기 전정호입니다. 어쩌다 산골에 터를 잡으셨을까요? 저도 아동미술학원을 하면서 학원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남편이 여기 들어오기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산으로 들어가서 살까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자신 없다 소리를 했었어요. 미술의 인연이 되어 결혼했고 올인한 두 사람. 남편은 입시 미술, 아내는 아동 미술 원장으로 승승장구했더랍니다.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산으로 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타샤 투더라는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그 연세에 그런 감성을 가지고 산속에서 자급자족해서 사는 삶을 보고 나도 무조건 죽기 전에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남편한테 산에 가자고 했죠. 미국의 동화작가 타샤 투더. 그녀도 숲에서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렸다죠? 제가 산에 온 이유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산에 왔기 때문에 1년에 최소 3번은 전시회는 기본적으로 해요. 그렇게 부부는 번아웃 위기에서 행복을 찾아 산을 올랐다는데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서 마치 부부를 기다리듯이 이 집이 먼저 이곳에 와 있었답니다. 아는 지인이 짓다 포기한 거라네요.
선배님이 이 집을 네가 소유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제의를 했었어요. 여기는 건물 그 외관만 지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안에 모든 인테리어나 싱크대까지 직접 다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집의 모양은 비록 내가 설계한 것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건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지인이 펜션을 운영하려고 했다는데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되니 부부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죠. 오히려 내 마음대로 고쳐가는 맛이 있답니다. 이 데크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다 만들어 놓고 집 안에도 직접 만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바뀌는 집입니다. 아, 그래요? 이걸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합니다. 이야, 그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계속 그렇죠. 변하는 중입니다. 네, 그런 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야, 그럼 내부는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네,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탐구하러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죠. 야. 네. 옆에는 펜션, 가운데 건물이 부부의 생활 공간인데요. 어머나, 이게 다 뭐야? 여기가 거실과 주방, 공용 공간이라는데요. 이야, 이거 유럽 어느 시골집으로 시간 여행이라도 온 것 같은데요. 빈티지 소품 가게라고 해도 믿겠어요. 마치 동화책 안으로 싹 들어오는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가구들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 다 이런 가구들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남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가구들을. 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싱크대도 집 구조에 맞게 네. 만들면 칠은 제가 빈티지하게 칠하고 난 다음에 사포로 빈티지하게 다시 갈아냈고요. 칠에 대한 결정권은 없습니다. 네. 어머나, 수입 가구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부부의 합작품이라고요? 어머, 동냄비도 있네. 소품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거는 실제로 사용하는 살림살이라네요. 이 댁 화장실도 한번 보세요. 중세 유럽이야 뭐야. 이 부부 합작품이랍니다. 아우 이쁘다. 아니 근데 요 책상은 사오신 거죠? 식탁은? 이건 이것도 남편이 만든 겁니다. 에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제대로인데? 다리 디자인도 남편이 직접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얘 이름이 있습니다. 다리 이름이. 뭔데요? 말씀해. 중년 여인의 장단지라고 남편이 장단지? 조금 마른 중년 여인. 근데 이거에 전부 빈티지 스타일만 있나요? 새 제품이 오면 막 몸에 닭살 들어올 것 같이 그래서 일부러 사포로 막 문질러요. 네. 낡게 만들려고. 스크래치를 내고 그러니까 모던한 느낌도 좋지만 약간 편안함. 이게 우리 삶의 어떤 편안한 어떤 그 철학 같은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의 빈티지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데는 이 독특한 박공 천장이 한몫하는데요. 높아서 많은 소품에도 답답하지 않은 거죠. 선생님 때 공간 구조가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구조다. 15년 전 이게 지을 때는 네. 이제 캐나다식 경량 목조 캐나다식 방식이고 중량의 느낌을 좀 주려고 지붕을 좀 올리면서 이게 중간 구조가 이제 프레임이 잡아주는 형태가 공간도 좀 넓어 보이고 이렇게 쓰는 거죠. 문처럼 보이는 이 구조가 들보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천장이 하나도 아니고 4개나 있네. 이거 관리가 쉽지 않다던데 문제 없었나요? 저희는 15년째 여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결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네네. 비가 새거나 결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말인 즉슨 정말 집이 숨을 쉰다는 얘기죠. 네네. 살아보니까 목조 주택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아파트에서는 죽어가던 식물도 여기선 잘 자라고 목조주택이 예찬 논자가 됐답니다. 일단 뭐 남들은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요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네. 또 내 마음에 들도록 좀 구조도 변경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뭐 톱질만 하면 되니까.
사실 이 집도 크게 한 번 고친 집이라네요. 저희들 집에 그 오래전에 불이 한 번 났었거든요. 목조집인데 불이 나요? 네. 집 반이 이 벽 전체 반이 다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 벽면을 기준으로 거의 이제 반파가 된 거죠. 반이 다 타버리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작업실 난로에서 시작된 불로 집 오른쪽 부분이 불타 없어졌답니다. 정말 순식간에 불이 심하게 번지더라고요. 마을에 십실반으로 나오셔서 진짜 다라이 밖에서 들고 와서 물로 이렇게 불을 꺼주는. 결국은 헬기까지 떴는데요. 이사 온 지 2년째 되던 해였다는데요.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집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네요, 글쎄. 헬기로 물을 떨어뜨리면은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방을 떨어뜨렸는데 집이 멀쩡해요. 예, 그래서 이게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뭐 가지고 있는 힘이나 하중이나 이런 걸 잘 견디는 오히려 다른 소재보다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 집이 튼튼하게 지어진 덕분에 불타 없어진 반쪽만 새로 지었답니다. 일부러 집에 숯을 두기도 한다며 잿더미 위에 그대로 올렸다네요. 원래 불난 집이 더 잘 된다고. 맞아요. 네. 사업도 잘 된다고. 네. 네. 그 뒤로 더 잘 되셨죠? 정말 잘 됐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잘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화위복이 아니라 원래 그래서 불난 집이 더 잘 된다고.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탄 그 자리를 콘크리트 집도요. 그거 페인트 칠 안 하고 그대로 남겨놓은 사람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천장 뜯었는데 탄 자국이 있잖아요. 네. 그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부부의 시골살이가 화재를 전후로 완전히 바뀐 거는 확실하다는데요. 시골에 오면 텃세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 텃세를 한 방에 없애준 게 화재 사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동네 분들이 너무 측은해 하시기도 하고 시골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젊은 부부가 이런 일을 당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의자들 이런 거 뭐 쓰게 되면 이거 있는데 이거 다른 집에 가면 불담하고 이제 이렇게 태울 텐데 자네 집에 가면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주신 것도 있고. 학교 과학실에서 버리는 테이블 얻어오기도 하고 가구들이나 뭐 이런 걸 다 얻어와가지고 재활용 리폼하기도 하고 저한테 딱 맞는 일이죠. 부부의 남다른 빈티지 사랑이 화재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거네요. 지금은 뭐 우리가 인형이 놓여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원래 아이들 책장이에요. 지금은 장식장으로 쓰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우리 N 차지가 되는 거죠. 저것도 밑에 받침은 원래 그 저희들이 아파트 생활할 때 쓰던 어디든가 버려진 장 틀을 그냥 그대로 살린 네네네. 거예요. 안에 열면 맞아요. 부러진 자작나무 가지도 아내의 손을 거치면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장식품으로 되살아난다죠. 진짜 금손이시네. 편백나무처럼 보이죠? 근데 자작나무에다가 제가 편백 느낌이 나게 나뭇잎만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와, 그렇네? 네. 야, 리폼의 천재다. 요즘은 버리는 거를 쉽게 잘 못해요, 제가. 버리는 거 있으면 이게 정말 버려야 될 것까 일단 잠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아내는 직접 옷도 만들어 입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아껴놓았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옷이 아낀다고 해서 영원히 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마당일 해도 설거지를 해도 항상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예쁘게 해서 하고 싶다. 그 마인드가 바뀐 거죠. 공간과 음악 그리고 사람까지 아우 완벽하다. 도시에서 할 때에는 행복이란 지금 누리면은 안 되는 사치라고 생각했답니다.
지금은 그 사치를 매 순간 마음껏 부리고 있다죠. 낡을수록 빛이 나는 이 집의 마법. 그러니 부부가 이 집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는 서름이 아닌 설렘입니다. 자, 그럼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화재로 재건한 2층 공간인데요. 똑같이 생긴 방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가 부부의 침실이랍니다. 조명에서 이불, 가구까지 전부 빈티지. 이런 방에서 눈을 뜨면은 어떤 느낌이려나요? 야, 여기 정말 그 N의 방 같네요. 네, 다락방을 좋아해서 다락방 느낌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와, 똑같다 진짜.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자녀 방은 아내 차지가 됐습니다. 타샤 투더 할머니 그분을 제가 너무 사랑해서 네, 그분을 제가 꼭 옆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렸어요. 아내의 그림이 탄생하는 곳. 이번에는 아내의 작업실로 가볼까요? 작업실은 원래 야외 데크 공간을 증축한 거랍니다. 어머나, 명불허전이라더니 여기는 공간 전체가 빈티지네요. 새 집을 낡아 보이게 하려고 아내가 고생을 좀 했답니다. 화재가 난 이후니까 막 고칠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인근 이제 제재소에를 갔는데 벽산목을 그냥 가공 안 된 아주 그걸 싼 가격에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걸 한 트럭을 사온 거예요. 가공 안 된 나무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안 칠해지는 게 저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슬쩍슬쩍 칠한 빈티지한 그런 느낌으로 와인박스 만드는 나무 있잖아요. 이게 그거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무를 보물로 만드는 금손 안에도 가끔 명품을 찾을 때가 있다네요. 안 사고는 못 버티는 것들이 있답니다. 얘는 오르간이거든요. 이게 1950년대에 만들어진 오르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살 때 한 40만 원 준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 전에 산 거라 가지고 골동품상을 지나다가 앞에 이게 놓여 있길래 나는 무조건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우겼어요, 남편한테. 이 공간에도 천창이 있어서 채광도 확보하고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 옆에 있는 거 이게 뭐야? 네, 그거 바위예요. 정말 바위네요, 저거. 네. 저거 아니 근데 어떻게 바위가 이 집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가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공방을 만들려고 하니까 바위를 빼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바위 라인에 맞춰가지고 네. 공방을 지은 거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니 그럼 조금만 나와 있네. 이 바위에 네. 여기는 조금만 보이는데 더 많은 부분이 공방 바깥에 네. 있어요. 그래요? 네. 아유, 정말 크네. 부수고 증축했다면 반듯한 공간이 만들어졌겠지만은 그건 부부의 방식이 아닌 거죠. 덕분에 개성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야, 여기도 집이 한 채 더 있네요. 집은 아니고 제 작업장입니다. 아, 여기가 작업장이에요? 네네. 아, 목공. 네, 그렇죠. 남편의 목공방입니다. 앞의 공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온전히 남편의 취향으로 만들 예정이랍니다. 트러스는 제 로망이에요. 트러스 구조를 하면은 네. 이 보가 경관이 길어지니까 기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저는 있는 넓은 장점이 공간이 있죠. 중요하니까. 지금 나무들은 그 파레트
뗄감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형님 그러지 말고 져주세요. 근데 져주세요 좋아하거든요. 이제 입에서 막 나와요. 져주세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차는 구해서 달려갔죠.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목재가 심폐소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얘들은 우리 집에서 이제 자란 애들. 예를 들어서 얘는 청청나무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작나무인데 얘들 뭐 할 거냐면 잘라서 이제 목 가구 그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이제 건조시키는 거예요. 얘도 깔끔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롭게 살려서 자신들한테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약간 업사이클링 되는. 그래서 저희 집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시간이 다 되었거나 이제 뭐 목적성이 다 된 친구들인데 다시 여기 와서 새 생명을 얻어가는 거죠. 같이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같이 있으면. 쓸모없는 것들의 재발견. 버려진 벽돌과 나무가 부부의 손에서 이렇게 근사한 신상품이 됐습니다. 여기가 해발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밤에는 심할 때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한번 추울 때는 여기는 낮과 밤이 거의 다르기 때문에 아내가 키우는 봄이랍니다. 제가 꽃이 뿌려놓은 건데 지금 새싹이 가득 올라와 있어요. 얘들은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정원에 심을 아이들이에요. 처음에는 꽃도 많이 죽이고 시행착오도 많았다죠. 이제야 조금 요령을 터득했답니다. 여기에 살면 좀 빠른 삶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계획하고 천천히 변해가는 정말 타샤 할머니가 얘기한 게 정원은 30년은 지나야 그런 대로 볼만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15년 차인데 한 15년은 더 있어야 집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5년이 아니라 아직 15년밖에 되지 않은 집. 자연의 시간에서 보면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집입니다. 요새 이제 친환경, 이런 이제 건축, 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사실 진정한 친환경은요, 만드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어떤 쓰레기나 폐기물들이 덜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친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재활용 집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 그러고 보니 부부의 삶이 진짜 멋있는 빈티지였네요. 요즘은 한 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 지금처럼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마무리하는 시점까지가 너무너무 새로워요. 그냥 내가 이걸 작년에 어떻게 건너갔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과정이 이 자연 속에 사는 삶인 것 같아요. 매일같이 신상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래서 더 귀한 부부의 집 잘 보고 갑니다. 특별한 고물집 이야기. 두 번째 집을 찾아 서울 이태원으로 왔습니다. 야, 오늘은 서울 이태원에 왔는데요. 역시 외국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국적인 이미지가 나네요. 혹시 뭐 외국인 특집? 뭐 이런 건가요? 붉은 벽돌집을 찾으세요. 붉은 벽돌집이요? 여기도 붉은 벽돌집인데? 이 집 아니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힌트가 아니지, 그건. 어휴, 그러고 보니 빨간 집이 정말 많네. 아이고, 이래갖고 어디 오늘 안으로 집 찾으려나요? 저기 2층 집 있다. 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집인가? 소장님, 예? 소장님 여기요. 혹시 선생님 댁인가요? 오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너무 멋쟁이 건축주시다. 안녕하세요. 네. 빗자루 근데 어떻게 하다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이사 올 때 네. 소장님이 여기 쓰던 빗자루인데 아까워서 제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까워서 와, 절약 정신이 투철하시다.
저희 엄마가 엄청 저보고 뭐라 해요. 구질구질하다고. 아 저도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네. 하니까 독특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를 보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진작가 강진주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쓰레기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쓰레기가 너무 예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억시로인가요? 어머, 찐받침까지? 아유, 어쩜 다 옛날 것들인데 신기하게 예뻐 보이네요. 시골 가서 또 촬영 갔다가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정말 양푼이 그릇을 예쁜 것들을 제가 보기 예쁜 것들을 모았죠. 사람들이 오면 아 쓰레기집입니다 라고 할 만큼 전반적으로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집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 빨간 벽돌도 한물 간 거 아닌가요?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벽돌이라고 해요. 네. 뭐 80년대 때 진짜 구워진 네. 구 벽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색감이 너무 포근해서 그래서 부실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이 벽돌이 네. 원래 붉은색 벽돌은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을 했고요. 요 벽돌은 지금 보면 완전 붉은색도 아니고 되게 묘하죠. 예, 약간 보라색도 섞여 있고 하잖아요. 네. 요거는 딱 그 80년대 초에 유행을 했던 벽이에요. 아 그렇구나. 딱 아시는구나. 아 맞아, 나도 잘 알지. 아이고, 너무 흔해서 자세히 볼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근데 이 벽돌 만들기가 네. 조금 까다로워서 요새 잘 못 써요. 붉은 벽돌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한 번 더 네. 구운 거거든요. 그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쵸. 색깔이 약간 변형된 부분도 있고 그쵸. 되게 묘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정말 그 엄청난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한 장 한 장 수제로 구운 귀한 벽돌이라는 건데. 그런데 어딘가 세련돼 보이는 거는 내 기분 탓인가요? 외관은 거의 손을 안 댔고요. 대신에 여기 대문이 주황색 있죠. 네. 저거 부분에서 대문을 낮췄고 그리고 담을 좀 낮추고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너무 폐쇄적인 느낌이 들어서 답답했던 이 말을 드러냈더니 인물이 훤해진 건데요. 근데 보안 걱정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담을 높게 쌓아가지고 네. 보완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은폐물이 돼서 사실 더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해놔야 네. 밖에서도 훤히 보이잖아요. 네. 그래야 안전한데 우리는 반대로 이게 높이 쌓으니까 네. 숨을 데가 많잖아요. 네. 그쵸? 아 그렇네. 네, 다 보이잖아요. 이제 도둑 들어오면 어디 숨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게 좋은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펜스 대신에 목수국을 둘렀더니 골목까지 환하게 예뻐졌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근데 지금 얘네들 셋은 뭐죠? 이건 제가 못 쟤는 보던 식물인데? 못 보던 것 같죠? 뭐예요? 근데 대나무예요. 이게 대나무예요? 대나무에 꽃이 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대나무를 주워와서 네.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해놓으면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저도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야, 취향이 남다르긴 하시다. 마당 여기저기 어디선가 가져온 쓰레기, 아니 소품들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 가마솥도 있네. 아우, 독특하다, 독특해 이건. 그 저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보물창고로 가보실래요? 가보시죠. 궁금하네. 여기가. 벌써 타일이 다른데요? 야, 깔끔하네. 이 집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집인데요. 창고라고 하더니 꼭 무슨 전시장처럼 깔끔한데요. 안쪽에는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다는데
원래는 습기로 곰팡이가 가득했었다네요. 이거 오래된 창문 같은데 공사하다 나온 각재들까지 건축주의 보물들이랍니다. 이 오죽? 오죽이에요. 와, 오죽이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네. 근데 이거를 네? 짜투리예요. 또 써야죠. 쓸 때 있으면. 아, 그래요? 네,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이제 누가 친구가 저한테 언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해서 준 거고요. 야. 저것도 부산에서 요번에 오. 차 하시는 선생님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집도 그렇고 네. 다 물건들을 되게 많이 모아놓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쓰레기가 많습니다. 쓰레기집 일명. 본격 탐구 한번 해볼까요? 가보실까요? 쓰레기로 만들어졌다고요? 아, 이렇게 깔끔한 쓰레기집도 있나요? 아니,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집을 왜 고치다가 마셨어? 중문은요, 촬영하다 남은 천으로 만들었답니다. 가운데 방 하나를 없애고 천장은 노출을 했는데요. 작가의 작업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실함이 어떻게 보면 현대 아트 같기도 하고 패턴이 더 저로서는 예쁘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세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오픈을 했고 대신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 분진 같은 거 떨어지는 거는 마감을 칠로 이제 여러 번 천정에 네. 이 소위 패턴이 되게 이제 조각조각 다양하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인건비가 재료비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그때 슬라브에 붙이는 합판들은 작던 크던 이제 얼기설기 해가지고 네.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합판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합판을 떼다가 힘드니까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네, 어차피 저 떨어져도 뭐 쓸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요새 같으면은 이 인건비가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합판이 크죠. 합판이 큰 합판들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조각 패턴이 안 나요. 문도 그대로 살렸는데 이게 또 보물이랍니다. 그 저희가 IMF 지나면서요. 네. 이 원목을 수입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문을 만들던 회사들이 네. 죄다 도산을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아니잖아요. 만들어져 예,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목을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선생님 정말 이게 재산입니다. 예, 이 재활용하는 게 재산이에요, 재산. 화학 제품이 싫어서 벽도 특별하게 마감을 했다는데요. 흙을 바르고 싶었거든요. 옛날 집들 황토 발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안에 옛날은 황토가 그 골조가 있고 황토 전체에 발랐다라고 치면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미장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남겨놓을 거는 남겨놓으시고 네. 이 뭔가 정성을 들일 곳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이 뭔가 이렇게 대조적인 그 긴장감 뭐 그런 걸 의도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꾸안꾸. 꾸며야 안 꾸미게 티가 나니까. 맞네요. 오, 뭔가 했더니 약탕기네. 건축주는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버려진 것들의 마음이 쓰인다지요. 내 할아버지께서 저를 장에 데려가고 그럴 때 보았던 물건들. 그게 진짜 그 스틸 컷으로 딱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있던 맷돌, 그리고 할머니가 떡 찌을 때 절구. 이제 그런 추억들이 있는 거가 작업의 베이스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저거는 소쿠리의 손빗자루. 이건 한옥 해체할 때 나온 들보. 어느 집 찬장은 수건장이 됐습니다.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멋진 인테리어가 되기도 하네요. 1층에는 방이 두 곳이 있는데요. 조금 독특한 거는 안방의 위치. 작업 공간인 1층에 왜 가장 사적인 침실을 뒀을까요?
저에게 그 반려견이 있었거든요. 아. 그 소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소피. 예, 그 아이가 이제 노령이 돼서 2층에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아. 여기에서 안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네. 원큐로 쭉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년을 함께하다 지난해 여름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소피. 건축주는 소피와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사실은 그 제가 보지 않고 집을 샀다. 이제 말이 너무 웃긴데 바닥이 60평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60평 위에 스튜디오를 올릴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저에게 이제 반려견 소피라는 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좀 건강이 좀 나빠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를 이제 흙을 밟을 수 있는 이제 배변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라는 용기를 냈죠. 원래는 작은 마당 전체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는데요. 소피를 위해 일부를 걷어내고 흙마당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마당 덕분에 소피와의 마지막 2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네요. 소피 덕분에 항상 자연으로 가잖아요. 흙냄새를 맡으면서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을까? 흙냄새가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흙냄새를 맡아봤어요. 그 냄새가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피가 봐서 행복했던 그 흙의 향, 좋은 흙에서 나온 식재료들은 우리 몸한테도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무 심플한 얘기인데 이거를 잊고 산 바보 강진주를 깨워준 게 소피죠. 땅에 대한 관심은 작업으로 이어져서 우리 땅이 키운 토종 식재료도 찾아다닌다죠. 참 귀한 작업이네요.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1층이 작업실이라면 2층은 휴식과 사교의 공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와, 2층 분위기 진짜 묘하다. 좀 다르죠? 아니 1층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 어렸을 때로 돌아온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 특히 이렇게 계단 올라올 때부터 와,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그쵸. 바닥재 한번 보세요. 쪽모이 세공이라고 한다는데 바닥에 한 거는 처음 봐요. 예, 이 목수님들이 정말 옛날 그 하나하나 집에 모든 거를 창틀까지 만들 때 네. 예, 이거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천장에 정말 그 포인트로 일부만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바닥에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건가요? 요즘 막 나무 블럭 이렇게 큰 것들 그런 거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근데 그 멋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 집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와, 웬일이야. 들보는 이 집에서 새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이렇게 벽을 세우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위로 이렇게 뭔가 하나 지나가면 나누는 것 같은 느낌상 여기랑 여기가 구분이 돼 있다. 특히나 저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 하나 있는 걸로 굉장히 아늑함을 느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 그런데 하마터면 이 집이 생기지 못할 뻔했답니다. 일단 저 아는 지인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100명이 다 반대했어요. 건축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 뭐 친구, 뭐 선배, 후배 다 싹 다 반대했어요. 안에 내부가 곰팡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벽지를 이렇게 툭 뜯었는데 이게 이제 그 벽지 위에 또 벽지, 벽지 위에 또 벽지, 벽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뜯었는데 안에가 거의 떠 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거의 이렇게 밀어내는 정도로 떠 있고 벽지를 뜯고 곰팡이 냄새를 빼는 데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네요.
아무리 쓰레기 좋아하는 건축주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다는데요. 근데 2층에 가면 거기 그때는 이제 거기가 부엌이었고 물건을 다 빼니까 거기에 요만한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창문 뒤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기 판타스틱한 거죠. 뭐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뚫어보자 우리가. 그래서 그 작은 창문을 뻥 뚫어본 거예요. 뚫었더니 자신감이 빡. 아 뭔가 이제 해보자. 2층 북쪽에 있던 작은 부엌인데요. 창밖 가득 보이는 붉은 벽돌에 마음을 뺏겼답니다. 부엌 위치를 바꾸고 벽을 터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건축주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랍니다. 여기에 있으면 근심걱정이 싹 사라지는. 그래서 여기서 티도 마시고 와인도 한잔하고 책도 너무 잘 읽히고 여기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져요. 여기에는 또 하나 비밀의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 테라스입니다. 여기를 뚫고 그때 막 결정한 게 테라스를 만들자. 저 그럼 원래 있던 테라스가 아니에요? 없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나가 보실까요? 아 예. 야, 너 취향이 좀 독특하시다. 야, 이걸 새로 만드셨구나. 이거 작은 일이 아닌데. 구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외부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가 앙팡지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은행나무도 되게 네. 오래된 거예요. 남의 집 거지만 얘도 그렇고 여기 되게 묘한 그곳입니다. 원래 있던 벽돌, 새로 고치신 창.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대가 다 다른 재료들이잖아요. 완전 다르죠. 예, 그 재료들이 만들어서 만든 이 테라스가 선생님이 갖고 계신 재활용의 노하우 아니에요? 쓰레기의 노하우, 쓰레기를 보물로 만드는 보물로. 거. 켜켜이 쌓여온 시간에 대한 존중. 풍경을 거스르기보다 스며들기를 바랐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다시 부시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웠죠.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아마 득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래된 물건들은 다시 저한테 반응을 줘요. 그래서 이 집도 변한다는 거죠. 이 집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뿐이 아니고 그 안에도 굉장히 온화함이 지금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눈 밝은 건축주를 만나 예쁜 역사 하나를 추가했네요. 여기가 어떻게 쓰레기집인가요?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귀하디 귀한 보물집. 보물 보는 눈은 따로 있는 건가요? 보물과 보물의 차이. 진짜 큰 차이가 있죠. 그거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 그런 애들을 별로 이제 외면시하면 걔는 고물이 되는 거고, 그러면 버려지는 거고, 고물이어도 사랑을 주면 걔는 저한테는 보물이 되는 거죠. 건축주가 소장님께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데요. 이게 토종쌀이랍니다. 농약도 안 주고 제초제도 안 주고 진짜 그냥 자연의 순한 햇빛 맞고 비 맞고 그리고 농부님의 사랑받으면서 자란 쌀이에요. 근데 정말 이런 쌀은 에너지가 정말 달라요. 그런데 재료가 이게 전부예요? 이게 뭔가요? 오. 죽 썼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집진 간장입니다. 와, 그래요? 정말 맛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집 진간장이면 짜지도 않고 달달하니 맛있겠다. 그래, 토종쌀 맛이 어떤가요?
아 정말 쌀이 달다는 게 이런 맛이구나 싶네요. 좀 단맛이 확 나고. 달죠.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작업도 그렇고 네. 정말 이 어떤 태도에 대한 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확실히 이 어떤 그 선생님 건축주분의 이 철학이 담긴 간소한 한 끼인 것 같은데요. 토종쌀로 만든 흰죽 같은 집. 소장님, 오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오래된 집에는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켜켜이 까인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에 의해서 풍화된 재료가 있어요. 이게 다 어마어마한 재료고 재산이에요. 주변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름의 어떤 균형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된 집의 가치들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오래된 집의 가치를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얼어 죽어도 신축을 뜻하는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죠. 그러는 사이 우리 모두 진짜 보물을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앞으로 이 집이 50년 더 깊고 단단히 뿌리 내리기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멋진 백년 가옥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 들어올 때만 해도 거의 걷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이 급했죠. 중복 구조로 지어야겠다. 사람을 살린 집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자 그 오해인 것 같아요. 이 중목 구조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가 아닐까